(60대) 이상 노년기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3대 실명 질환의 하나인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윤길중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반변성은 왜 생길까요?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시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망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망막의 가장 중요한 부위, 한 1.5mm 정도 되는 부위를 항반부라고 하는데, 시세포들이 중요한 시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세포가 태아를 통해서 시력해지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말씀하신 데서 생기고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시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막 자체가 약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근시성 황반변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단순히 노연령층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근시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화 이외에도 황반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흡연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세 혈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세포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도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혈액순환이라든가 또는 산화작용을 통해서 황반부라는 세포를 파괴시킬 수가 있고, 또 노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반대로 자외선이라든가 그런 유해 강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에 의해서 결국은 황반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는 건성하고 습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 보면 황반부 주변에 그 특수한 변화를 우리가 드루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드루젠이가 증가하거나 또 하나는 위축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위축이 되는 형태가 지도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들은 우리가 건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망막 아래에는 황피라는 것이 병 역할을 하면 그 하부에는 맥락막이라는 혈관 조직이 있어요. 그 맥락막이라는 혈관 조직이 색소 상피를 파괴해서 위쪽으로 혈액에 침투하게 되면 습성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변화는 이 습성인 형태, 특히 신생혈관이 생기는 형태가 가장 황반변성 중에서 예후가 좋지가 못합니다.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또 황반변성을 막는 길이기도 하겠네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검진이 어찌 보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명적인 시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황반변성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선적인 것은 시력저하겠죠. 시력저하. 시력저하가 뭐 다른 원인 때문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황반부에 특이한 변화를 생기면서 일으키는 시력 변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약간 찌그러져 보인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상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시세포가 모여있는 곳에 변화가 생기니까 조금 왜곡되는 현상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가려 보이는 맹점과 같은 형태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시력의 성상의 문제고, 기본적인 건 시력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황반변성의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진단은 기본적으로 안저 검사를 통해서 그 황반부의 세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 만약 혈관과의 변화를 같이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강 안저 촬영이라는 특수 촬영을 하게 되고,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도 대부분 인지가 되어 있는데 안구 CT 촬영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 안구 광학 단층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그 촬영을 하게 되면 어느 부위, 어느 쪽에 위치가 병변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층별을 분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안저 검사라 그래가지고
세극등 앞에서 특수한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게 원인을 판별할 수 있고 또 단순히 이제 그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맥락막 쪽에 있는 혈관까지 보는 촬영 기법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과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를 조기에 결국은 발견한다면 치료의 폭도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성이냐 습성이냐 또는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데 대개는 이제 근성인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표현할 때 덜 공격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빨리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환자분 미네랄 같은 물질들이 그런 세포 기능을 조금은 더 나빠진 걸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복용하거나 습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 혈관이 증식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내피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항체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주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시력이 떨어지는 거라든가 또 하나는 시력을 유지하는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게끔 된 것 중에 하나가 악문의 주사예요. 항체 주사. 이제 그런 치료는 또 재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치료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되게 많이 느껴요. 시력이 좀 떨어지네. 이런 변화를 느낀다든가 또 집에서 이제 자가 검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암셀러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이 찌그러져 보이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든가 왜곡되는 느낌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영구적인 시세포의 파괴를 오지 않게끔 하는 조치를 해주는 게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반변성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초창기에 안내 주사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되게 고가에 있어요. 네. 그리고 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상당히 고가에 치료받았는데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해져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문에 맞으면 보험 혜택을 받게끔 지금입니다. 이 돼 있는 분들은 그 특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등록을 해줘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치료를 많이 받더라도 회피가 될 수가 있죠. 황반변성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여 자외선 차단, 금연,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한 체중 유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